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찐TV 찐언니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우선은 이제 시험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세세하게 말고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필요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책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네 번째 그 방법이랑 많이 좀 통하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책을 많이 늘리지 말라는 게 이제 뭐 강의를 끊으시잖아요. 뭐 학원 같은 데를 인터넷 강의가 됐든 오프라인 강의가 됐든, 그러면은 처음에 받는 게 이제 입문서가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 핵심 정리, 문제집,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강사님들마다도 책이 또 다르고, 그래서 일단 강사님을 한번 선택을 하면 일단 선택하기 전에 무조건 그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그 샘플 강의를 들어보세요. 솔직히 강사님을 잘못 골라서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대신에 이제 그 강사님의 강의 스타일이랑 나랑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거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아, 이 강사님 수업은 내가 재밌게 귀에 쏙쏙 그래도 잘 듣겠구나 싶은 잘 맞는 강사님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강사님을 선택을 했으면은,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기본서 한 권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그 핵심 정리라고 나오는 그 한 권짜리 1차, 2차용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시험 준비를 임박 한 몇 달 안 남기고서는 시작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기본서를 각 과목마다 보는 게 버겁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뭐 넉넉하게 그래도 1년 이상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본서 한 권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입문서를 받아 보시면은 정말 진짜 가볍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가 들어가면은 기본서로 모든 걸 다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합격 기간이 이제 뭐 한 5개월, 6개월 정도 남은, 그렇게 잡아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겠다 싶으신 이제 수험생 분들은 그냥 핵심 정리 그거 하나로 보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면은 사실 공부 방법이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상대평가에는 정말로 이제 남들이 틀리는 문제도 나는 맞춰야 되고, 하지만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딱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맞추시면 되세요.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는 굳이 그것까지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물론 맞추면 더 좋죠.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예, 안 하셔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책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는 제가 이제 그 20대 때 고시 공부를 하면서 했던 습관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되게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책 보고 혼자 가만히 책 보면은 솔직히 너무 졸립잖아요. 졸립고 집중도 안 되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이 옆에다가 이런 노트 같은 거 하나 놓고 옆에다 적어요. 네, 적을 때 세세하게 작은 그런 거를 적는 게 아니고, 먼저 제가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있으면은 그 파트에 목차 위주로 적어요. 목차를 적어서 이 내용 안에는 어떤 큰 목차들이 있구나 하면서 일단은 큰 뼈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또 적어야 될 게 비교해야 될 만한 게 있을 때 또 이렇게 적어봐요. 적어보고 노트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적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덜 졸립고 집중도 조금 더 잘 되고, 물론 이제 강의하시는 분, 강사님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적는 게 쉽지는 않은데, 강의를 듣고 나서 혼자 꼭 복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복습할 때
만약에 강의를 듣는, 그러니까 만약 강의를 안 듣고 책만 본다 하면은 시각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단 또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이제 또 청각이 있고 시각이 또 추가가 되고 거기에 이제 쓰면서 하는 촉각까지 추가가 되면은 확실히 암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처음에 들을 때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뭐 한 번 딱 1회도, 그러니까 저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비법을 먼저 지금 말씀드리자면 네 번째 비법은 회독수거든요. 회독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과목당 한 바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보는 거를 1회독이라고 치면은 시험 때까지 최소 7회독은 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뇌가 좋고 암기력이 좋다고 해도 분명히 그 단시간에 많은 그 양이 들어오면은 머릿속은 일정 부분은 남겨놓고 또 일정 부분은 지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강의를 1회독 듣고 나면은 들을 때는 그래도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제 뒤돌아서면은 또 까먹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과목이 끝나고 나서 다른 과목을 듣게 되면은 또 그 전 과목은 또 까먹게 되고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회독수, 반복이 제일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만의 노트 같은 경우에도 1회독 때는 이제 정말 뭐 그냥 끄적끄적 쓰면서 뼈대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3회독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내가 암기해야 될 거, 아무리 해도 잘 외워지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노트를 만드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지적법인데 토지에 이동해서 예를 신규 등록이 있고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소가 있고 뭐 축적 변경 같은 게 있는데 요런 거를 이제 뭐 일수도 있고 요건 같은 것도 있고 다 비교를 해서 외우려고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트를 만들면은 이제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가서 사실 막 이만한 기본서를 그 짧은 쉬는 시간에 이렇게 보기도 시간이 짧고 그래서 그 노트를 만들면은 이제 잘 헷갈리는 거, 잘 외워지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정말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요런 거를 위주로 쉬는 시간에 보기에도 참 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확실히 머릿속에 더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라는 게 세 번째 비법이고 네 번째는 회독수. 회독수는 사실 개인의 역량. 나는 한 달 만에 7회독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정말 한 달 만에 합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보고 합격 수기도 많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3개월 만에 동차 합격했다, 막 뭐 열흘 만에 막 합격했다, 막 이런 분도 계시고 6개월 만에 합격했다, 1년 만에 합격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기간에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1회도 가지고는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 시작하고 뭐 법학이랑 전혀 상관도 없는 과고 일반인이다 싶으시면은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넉넉지 않다 싶으신 분들은 넉넉하게 1년을 잡으시고 이제 차근차근 하시되 그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꼭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2회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복습을 하세요. 그래서 복습을 하시면서 2회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나는 몇 개월 동안 이 양을 7회독을 할 수 있겠다. 7회독 이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획을, 전략을 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비법 말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1차 과목이랑 2차 과목으로 나눈다고 하면 일단은
1차는 부동산 학개론이랑 민법이잖아요. 두 과목 다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법대에 나오고 고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민법 때문에 1차가 굉장히 수월하게 시험을 쳤는데, 일단 두 과목 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부동산 학개론도 계산 문제가 있고 이제 이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포기한 수험생이다 보니까 사실 계산 문제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또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계산기를 챙겨는 가세요. 챙겨는 가시는데 막상 계산기를 두들기는 소리가, 예, 저 30회 때는 들리질 않았어가지고 계산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계산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출 수 있는 거, 그거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민법 편을 하나 찍을까 생각 중이긴 한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민법 총칙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게 한국말이지만 남의 나라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용어 자체도 워낙 생소하고, 그래서 일단은 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민법 총칙부터 듣지 마시고 채권 강론에 있는 임대차부터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어쨌거나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매매와 임대차인데, 이제 매매 같은 경우랑, 그러니까 매매보다 임대차를 먼저 보세요. 매매는 이제 채권 총론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가미가 돼야 돼서 임대차 먼저 보시고,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을 한번 그거를 같이 한번 보세요. 하면서 항상 나를 대입하세요. 제가 임대인이다. 내가 내 집을 내가 임대를 준다. 이런 생각. 아니면 나는 임차인이라서 내가 임차인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항상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과 사인에 관한 사법이잖아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를 대입하는 게 가장 이해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자, 채무자 있을 때도 내가 채권자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채무자라고 생각하고, 매매에서도 내가 매도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매수인이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대입해서 자꾸 보다 보면은 확실히 조금 이해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원 교수님들도 칠판에다가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갑과 을 뭐 이런 식으로 갑을 병 이렇게 그려서 하잖아요. 이거 근데 진짜 도움 많이 돼요. 네. 왜냐면은 이게 법률 관계가 이렇게 두 명만 있어도 사실 막 헷갈리는데 세 명까지 들어가고 막 하면은 정말 막 복잡해지거든요. 그다음에 용어도 아직 머릿속에 막 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막 이런 것도 어렵고,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막 이런 거 다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어디가 채권자이고 어디가 채무자인지,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전세권 설정자고 어디가 전세권자인지 뭐 이런 식으로 꼭 그리면서 웬만하면 나를 대입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으로 가시는 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파트가 제가 볼 때는 물건인 것 같아요. 물건에서도 포기해야 되는 그 있어요, 파트가.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 그래도 많이 이제 하는 게 소유권. 예. 소유권은 절대 포기하지만 안 되시고, 저희 이제 일할 때도 꼭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지상권 쪽인데, 지상권도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또 지상권을 깊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 또 막 민법을 통째로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민법 같은 경우에는, 예, 먼저
가장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 법부터 접하시는 게 공부할 때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법을 꽈락만 면하자 이런 마음으로 29회 때 1, 2차 동차를 했는데 정말 꽈락만 면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했더니 정말 꽈락이 나오더라고요. 29회 때. 그래서 동차를 실패를 하고 이제 공부 기간은 조금 짧게 준비를 했어가지고 그 후에 이제 2차는 떨어지고 1차만 합격한 상태에서 보조원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30회 때는 이제 2차만 10월 달에 한 달 동안 7회독씩 했어요. 한 달에 7회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정말 하루 종일 공부만 했고요. 네, 일단은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꽈락만 면하자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공부하시면 안 되세요. 네, 정말 공법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나오는 점수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법 고득점 받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고 공법은 나오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 가장 정말 양이 워낙 많잖아요. 공법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양을 다 소화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최소 그래도 반타작은 할 수 있게끔 공부를 좀 적절하게 이렇게 전략을 짜셔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득점을 목표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는 이거를 최소 90점 이상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중개사법은 정말 달달 외우셔야 되세요. 중개사법이 양은 많지가 않아요. 양은 많지가 않은데 대신에 이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저는 정말 양이 이건 적어서 가능했는데 10월 동안 정말 10회독은 했어요. 네. 대신에 막판에는 막 하루에 2회독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중개사법은 고득점을 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하셔야 되시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제가 비법을 첫 번째 책을 늘리지 말라 두 번째 나만의 노트를 만들라 세 번째로 말씀 안 드렸네요. 그쵸? 네 번째 회독수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모의고사 꼭 놓치시면 안 되세요. 기출문제도 꼭 필요해요. 기출문제는 대략 이 파트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요 정도의 이제 감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거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나 그런 거 체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시험장에 모의고사를 안 치고 막상 본시험에 가면은 정말 공부한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이게 다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은 여기 제가 10월 달에 공부했던 이 스케줄인데요. 잘 안 보이네. 사진으로. 일단은 저희 모의고사를 10월 11일부터 그 장판지 길다란 거 그거를 사가지고 10월 11일부터 매일 쳤어요. 대신에 일단 저는 30회 때는 2차만 했었기 때문에 1교시 중개사법 공법이 시험 시간이 100분이에요. 100분인데 요거를 6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2교시 공시세법이 50분인데 요거는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장판지에 모의고사를 하면은 그 안에 제가 공부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넘기고 아는 문제만 푸는 거죠. 맞출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거를 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푸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본 시험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좀 시간을 넉넉하게, 왜냐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 세 번째 비법,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저희 까먹었네요. 세 번째 비법은 모의고사 꼭 치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32회죠. 올해가 32회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 현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안녕.